Did it on my own, alone again. Naturally, alone again. 자, 한 주간의 지역 언론의 이슈들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민원연의 언론 어게인 부산 민원연의 문미진 모니터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부산 미래혁신위 활동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렸고, 지역 언론이 이들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 활동을 어떻게 평가했는가에 대한 얘기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달 12일 정식 출범 이후 부산 미래혁신위원회는 지역 언론 관심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어떤 강연을 누구로부터 듣는지, 각종 회의엔 어떤 인사들이 참석했고 또 선정한 과제는 무엇인지 등 지역 언론은 부산 미래혁신위원회 활동을 주요하게 전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부산 미래혁신위가 지방자치법 등에 의한 법적, 행정적 설치 근거가 없음에도 시청사 내 사무공간까지 내어주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역 언론은 박형준 시장의 인수위격이라며 그 위상을 인정해 주요하게 보도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3주간 활동의 결과물로 내놓은 6대 목표와 50개 과제는 부산시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이에 대한 지역 언론의 적절한 설명과 평가가 필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 언론은 구체적으로 부산 미래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부산일보, KBS 부산, KNN은 부산 미래혁신위가 내놓은 6개 분야 50개 과제를 나열하는 데 그쳤습니다. 6개 분야 중 경제 분야를 예로 들면 지자체 기업 불시지도 점검 개선, 지방 3단 입주 업종 코드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러한 과제들이 지역의 경제 발전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빠진 채 단순 나열에만 머물러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MBC와 국제신문은 조금 다른 보도 경향을 보였다고요? 네, 국제신문과 부산 MBC는 부산 미래혁신위의 활동을 되돌아봤습니다. 먼저 두 언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산 미래혁신위 결과물의 특징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제한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네.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준비단, 트로트 거리 조성, 공교육 인공지능과 온오프라인 수업 환경 구축을 대표적 예로 제시했는데요. 모두 부산 미래혁신위 제안보다 앞서서 부산시나 시의원, 교육부가 제안했거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신문은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도 지적했는데요. 여러 차례 진행한 공청회와 간담회 등에서 일부 발제자들이 전문성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줬고, 발제 중에서 자사 홍보에만 열을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MBC는 부산 미래혁신위가 내놓은 과제 명칭이 생소해서 부산시 관련 부서조차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미래혁신위 활동에는 AI, 스마트, 그리고 그린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세부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인공지능 과외교사 무상 지원, 스포츠 경기장 스마트화, 그린 스마트, 버스 정류장 시범 사업 등 명칭부터 어렵고 실제로 부산시 관련 부서에서조차 내용을 잘 모른다는 답변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산 미래혁신위 활동을 두고 단순 전달 보도를 했는지 아니면 결과물과 운영 과정을 비판적으로 전달했는지 이런 차이가 있네. 네, 그런 차이가 있었고, 저는 부산 미래혁신위는 그 출범부터가 부산의 미래 비전과 공약 구상이 목표였던 만큼 그 결과가 시정에 반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언론이 무게를 실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산 미래혁신위는 오늘 10일에 시일에 해단식과 함께 그간의 결과물을 담은 미래혁신 백서를 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에 대한 언론의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지난 5월 3일과 4일 부산시의회 의원 10명이 시정 질의에 나섰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시의회 시정 질의였던 만큼 언론은 박형준 시장과 시의회의 기싸움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관련 보도에서도 질의 내용과 답변보다는 맹탕 질의로 끝났다, 날카로움은 없었다, 밋밋한 탐색전이라며 시의회 질의에 대한 평가가 한 줄기를 잃었습니다. 지역 언론의 감시 대상이 결코 시의회에만 한정되지 않는데도 시의회의 시정 질의에 대한 평가가 내용보다도 앞서서 전달돼 아쉬웠습니다. 예. 구체적인 보도 경향은 어땠습니까? 네, 이번 시정 질의는 앞서 언급했던
앞서 언급했듯이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예. 지역 언론은 4일보다는 3일에 있었던 질의에 주목했는데요. 예. 3일 부산시의회 질의의 주요 키워드는 원전, 요즈마 그룹, 산진시와의 사전 협상제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보도를 보여준 건 국제신문이었습니다. 국제신문은 다음 날 3면 전체를 할애해 임시회에서 어떤 질의가 오갔는지를 소상히 전했습니다. 국제신문이 한 면 전체를 할애한 데 반해 부산일보는 맹탕 질의로 끝난 박형준 의회 대비라는 1단 기사가 전부였는데요. 원전에 대한 질의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이번 시의회 질의의 문제점을 주요하게 전했는데요. 총고시나 집요한 추궁은 찾아보기 어려워 맹탕 질의에 그쳤다. 대체적으로 질의가 원론적 수준이거나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KBS 부산은 3일 보도를 통해 부산시의회의 질문이 날카로웠다며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한 부산광역시의회 첫 시정 질문, 원전 안전 문제를 가장 앞서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정 질의를 두고 KBS 부산은 날카로웠다 그러고 부산일보는 좀 맹탕이다, 밋밋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네, 시의회의 의정 활동에 대한 지역 언론 평가가 곧 권력 감시이기에 평가는 분명 필요한데요. 사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문제는 양일에 걸쳐서 10명의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맹탕이었다라고 뭉뚱그려 평가했다는 겁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질의 내용이 한 줄, 두 줄 수준이었나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질의를 통해 얻은 정보는 전달을 하고 좀 의미 있게 남겨야 할 거는 남겨야 하는데 부산일보의 이번 임시회 관련 보도는 내용조차도 충분히 전하지 않으면서 시의회에 대한 평가만 앞세워 아쉬웠습니다. 예. 이번 시정 질의 기간에 부산일보만 전한 소식이 있었다고요? 네, 5월 5일 시장님이 달라졌어요라는 기사입니다. 같은 날 신문에서 4일에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완화에 대한 시정 질의는 2단 기사로 전했으면서 해당 소식은 5면 상단의 5면 상단의 6단 기사로 전했습니다. 예. 박형준 시장에 대한 미담성 기사로 관행과 비효율을 깨는 합리,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그리고 불필요한 보고서와 서류 치장과 장식을 없앨 것, 그리고 모든 회의에서 펜과 메모지를 없애고 개인이 지참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의전을 좀 축소한다, 형식을 좀 파괴한다, 그리고 챙길 건 본인이 챙겨야지.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나쁘지 않은 기사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문제는 부산일보의 박형준 시장 띄우기가 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시의회와 부산시 모두 지역 언론의 감시 대상임에도 시의회의 감시 활동은 맹탕이다 평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질의에 대한 박형준 시장 답변은 평가하지도 않아 형평성에 맞지도 않았고요. 네. 무엇보다 지난달 12일에 이미 한 차례 차 타고 내릴 때 제가 직접 문 여닫을게요 라는 기사를 통해 박형준 시장이 과한 의전을 하지 말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는 데 주목해 기사를 썼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박형준 시장의 의전과 관련해 기사를 쓴 유일한 언론은 부산일보였는데요. 부산일보의 이번 주 기사를 좀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면 예. 시정에 대한 질의는 좀 작게 전달하고 그리고 이 시정 질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걸 시의회의 탓으로 돌렸으면서도 같은 날 박형준 시장에 대한 미담성 기사는 크게 작성해 눈에 띄었습니다. 언론의 역할, 언론의 감시의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무엇에 지면을 할애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저는 이 내용과 상관없이 아직도 차 타고 내릴 때 직접 문을 안 여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네요. 자, 마지막 소식은요? 네, 먼저 어제 자갈치 아침에에서도 다른 내용입니다. 예. 바로 부산 시민공원 국제아트센터 부지가 기름으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국제신문 기사인데요. 국제신문은 이 소식을 5월 5일 일면에 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토양 정화 작업이 허술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시민공원 부지에서 기름에 오염된 흙이 발견된 건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국제신문은 당시에도 토양 오염 환경 정화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탓 아니겠냐며 정밀 검증을 촉구했는데요. 그런데 2014년 5월
시민공원 개장 이후 처음 건축공사가 이루어진 아트센터 부지에서 오염이 여전하다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국제신문은 10년 전 부산시가 공사기간을 다른 군 부대보다 8개월이나 앞당겼다는 자랑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의 상황이 10년 전 행정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제기했는데요. 예. 부산 시민공원 부지 기름 오염은 2013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국제신문이 주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 시민공원, 그 공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국제신문의 기사를 좀 칭찬하고 싶어서 소개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문미진 모니터 팀장이었습니다.